전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선과 코일 종류. 전기선을 갖다 이렇게 꼬게 되면요, 거기 이제 저항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터 같은 데는 좋아요. 근데 히터 같은 데도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열을 너무 많이 받아고 터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꼬면 안 됩니다. 꼬면은 전선을 꼬면은 저항점이 생겨서 발열이 일어난다. 열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매듭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멘트, 백열고 필라멘트에도 그렇죠. 너무 꼬가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매듭 구조가 되는 거고 저항점이 생겨서 발열이 일어납니다. 너무 꼬면, 두터운 것을 너무 꼬면 더 많은 발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필라멘트의 가장 적절한 코일에 매듭 구조 하나나 두 이렇게 미니로 주면은 거기서 가장 적절한, 그래서 이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개수와 크기, 매듭 구조도 조금 크게, 제가 용수철 안에 용수철을 넣는 구조에 얘기했었죠. 용수철 한번 10개에서 한 개부터 10개까지 들어가서 내부안에서 이렇게 추가로 용수철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옆으로 용수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추가로 옆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쇼바가, 자동차 쇼바가 매듭 고조를 달아놓으면 이게 더 훨씬 더 좋다라고, 가장 적절한 개수로 하는 게 항상 있는 겁니다. 회전축에 이렇게 돌릴 때 나사식 스크류 구조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바닷물에 부식 같은 것이 일어나는 물레방아, 바닷물로 이제 수력을 했을 때 이게 부식 같은 경우 기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냥 하고 그냥 매듭 구조 하나만 딱 주면 됩니다. 매듭 구조를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물레방아에 돌리는 식으로 해도 되고, 풍력 발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됩니다만, 풍력 발전은 바닷물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냥 제 방식에 회전축에 톱니바퀴식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캡슐로 딱 덮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몇 개를 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쥐어짜듯이 회전축이 잘 돌려집니다. 물레방아가 됐든 뭐가 됐든 바닷물로 부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스크류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해주면은 그 회전축의 내구성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훨씬 더 강하게 중폭이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듭 구조를 그냥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좀 두텁게, 길이가 틀려요. 얇게 두텁게 이렇게 크게 밴드처럼 감아주든지, 그 되게 두터운 정도를, 너무 이렇게 두텁고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돌리기 힘들죠. 그럼 여기 뭐가 있죠? 발전을 할 때는 수력 발전, 연고 자석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매듭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연고 자석을 달아나면 거기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두터운 부분이, 그 자체가 매듭 구조를 달아나기 때문에 매듭 구조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히터 코일 같은 데나 이럴 때는 너무 꽈배기 좀 까주면 그 자체가 저항점이 되기 때문에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발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열이, 그런 부분이 저항점, 매듭 구조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이나 유리가 깨진다든지 석영관 유리가 깨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히터기로서 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 이제 코일대로 적절하게 했던 대로 하고, 거기다가 약간, 그렇죠, 약간 두터운 코일선을 넣어가지고 석영관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은 전기로 발열이 더 일어납니다. 각종 모터 구동 부분에 제가 전기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로 필요한 그 전기선보다 약간 더 두텁게 가동 부분은 더 구동하는 부분, 힘이 좀 많이 쓰이는 부분, 에너지가 많이 쓰는 부분 좀 다른 데와 차별화해서 두터운 전기선을 넣어라. 그러면 전기선이라는 두터운 전기선은 뭘까요? 구리선이 두텁다는 거겠죠. 노맥스 4.0을 제가 써봤더니 가정용 똑같은 노맥스 4.0, 하나는 실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노맥스 4.0, 하나는 그냥 묶음으로 된 하나의 덩어리로 된
봤더니 똑같은 건데 롬에서 4.0이 실제로 된 것은 쉽게 부서져요. 뭐 스파크 같은 것이 일어나면 타버립니다. 이게 하나짜리는 잘 안 타는데, 그래서 이게 발열에 굉장히 이것이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터 부분에 제가 이렇게 눈치를 챈 게, 모터 부분이 실타래처럼 감아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 두터운 것과 다소 얇은 것, 기존보다 좀 두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선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함유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축적, 힘의 축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해요. 기존의 전기 모터에 각 산업용 모터에 필요로 하는 그런 구리선들이죠. 그것보다 좀 더 두텁게 감게 모터의 코일을 만들 때 두텁게 해줘라. 실타래처럼 얇게 해주면은 거기가 약해져서 이렇게 과열이 일어나거나 쉽게 타버리거나 모터가 맛이 가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투입하고 돈 많이 들죠. 전기차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터 부분이 휘발유 뭐 이런 데는 경유차는 한 10년, 20년 탈 수 있다. 모터를 얼마 가지 못해서 계속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부분도 중간에 사고나 충격이 일어나 그런 배터리 부분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래도 이게 얼마 못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이게 충전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닥까지 한 10%나 20% 남으면 이렇게 빌빌빌거리고 어떻게 한다고 잘 못 올라가는, 충분히 뽑아 쓰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배터리를 작은 걸로 몇 개, 뭐 회사 배터리를 되겠죠. 2개에서부터 몇 개를 갖고 소위 숫자를 늘리는, 이걸 저는 병렬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중간에 슈퍼 카패시터 같은 충방전이 좀 더 손쉬운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몇 개를 배치해서 그래서 격벽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자동차 한번 부딪히면은 전기 배터리가 1,000만, 2,000만 원 그런다면, 그리고 한 번 사고 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회사의 책임도 안 져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벽 처리해주고, 안에도 격벽 처리를 해주고, 여러 개로 이렇게 배터리를 큰 거 한 덩어리 넣을 거를 여러 개로 해준다는 거죠. 여러 개가 2개에서부터 10개까지 뭐 어떻게 회사 마음대로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좀 슈퍼 카패시터 같은 이런 장치도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하고, 수소 자동차 같은 것도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지금의 탱크보다 여러 개로 분할해서 작은 탱크들로 분할해서 하고 압력을 낮춰주고 사고 시에도 이상이 없도록, 또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라 해서 수소가 새더라도 그 안에서 그 격벽 안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탱크로 집어넣든지 연소실로 보내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요. 수소 산소를 만약에 태우는 브라운가스 개념으로 간다면, 제가 브라운가스인데 기존에 수소가 2이고 산소가 1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수소 10 산소 1도 된다. 수소 20 산소 1, 수소 22.5 대 산소 1도 된다. 수소 23.5 대 산소 1도 된다. 수소 32.2 대 1, 수소 1.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수소 4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수소 100 그래도 탑니다. 각각의 종류 그 산업용으로 적절하게 비율을 섞어주면 돼요. 무기급으로 갔을 때는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1, 산소 1, 산소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이 뭐 나는 소수점 몇으로 했으니까 내가 말한 거하고 틀려 이러시면 참 곤란합니다. 네. 서로 불안가스의 고정관념, 수소 2, 산소 2를 수소하고 산소를 비율을 얼마든지 섞어서 각각 그 역할을 다 불안가스다라는 거죠.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부분이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여기 화력 발전을 할 때 회전축을 갖다 좁잖아요. 길게 양쪽으로 배치해가지고 길게 20m, 30m, 40m, 50m, 60m, 100m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것이 바로 제 특허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차별점이 되는 거죠. 일단 연고 자석 달아놓고 코일 달아놓고 발전하면 되죠. 자동차 이렇게 실린더 방식이 왜 제일 안정적이냐면 오래 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엔진을 누가 만들어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뭐 계속 검증된 부분이니까요. 자동차들은 다 이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써도 이상이 없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구조가 너무 많아서 그거 부분은 특허가 나기 힘들어요. 지금 그거 부분을 차별화하기는 어렵고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같은 거는 이렇게 중간 저장소라는 것이 연료를 기존의 연료통 말고 연료를 작게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서 여기서 섞어주는 공간, 이것조차도 좀 불안정하다면 좀 더 민요를 만들어 섞어주는 공간이 있다. 수소만을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연료통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수소산소만을 지금 딱 연소실에서 쓸 만큼만 섞어주는, 균일하게 섞어줘야 되겠죠.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온도를 높이지 않은 것과 온도를 높인 것과의 차이가 연료 효율이 뛰어납니다. 휘발유하고 산소를 만약에 결합시키는 혼합가스로 갔다. 휘발유 산소 혼합가스가 없죠. 지금 제가 제안한 개념이니까 휘발유하고 산소를 중간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와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연소실로 보내면 지금보다 최소 50% 이상 연료 효율이 뛰어날 거다. 그거 하나로, 단순한 그 장치 하나로 중간 저장소라는 건 작은 연료통을 의미하는데 온도를 높여주는 연료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균일하게 섞어주는 공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하나 아니라 뭐 여러 개 놔도 상관없고요. 연소실이 뭐 여러 개면 연료통도 여러 개 놔야 돼요. 드론 같은 경우는 앞에 보통 이렇게 드론은 잠깐 이렇게 비행 접시 원반형 비행 접시를 의미하는 뭐 드론 그렇게 안 해도 모양과 형태가 틀리더라도 앞, 뒤,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연소실을 각각 둬서 거기서 연료 분사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불꽃 점화가 되면서 아래 수직이 착륙도 되고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사방으로 연소실, 분사실을 둬서 분사를 구조를 둬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때도 이게 이 작은 연료통 온도를 올려주고 섞어주는, 수소화성 섞어주는 공간. 향후에는 제가 불안가스로 갈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뭐 거기다가 휘발유 산소를 섞으셔도 상관없어요. 휘발유 산소 섞고 연소실에서 그때는 이제 수소산소는 곧바로 그냥 태울 수 있는 구조인데 분사할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는 휘발유 산소다 그러면 좀 연소실이 좀 내구성이 좀 좋거나 좀 그래도 기존의 수소산소의 단순함보다는 좀 더 제대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드론 부분의 연소실 같은 거 이게 연소실이 여러 군데 있으면 발열이 좋고 사방으로 움직이기가 좋고 발열 부분을 해결하기 좋아요. 발열 부분 해결해서 뭐 특수화금을 쓴다든지 이런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연소실 제가 특허 부분을 동영상에서 자꾸 언급을 하려 제 특허를 보고 하려고 압축 공기를 안 했다가 이렇게 연소실 안에다 압축 공기를 쏘면 연소실 내구성이 좋아집니다. 공기로서 보호를 하니까요. 아니면 뭐 드론이다, 각종 원반형 비행 접시다, 원통형 비행 접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기체 사방에 특히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압축 공기를 쏴주면 진행하는 부분 이러면 이렇게 압축 공기가 퍼지니까 기체를 보호를 하는 거죠. 연소실 내부를 압축 공기가 보호하는 기체 옆으로 서로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쏴라. 뭐 5단계로 쏴도 되고 10단계로 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두터운 것을 쏴라. 또 회전하는 압축 공기를 쏴라. 그런 것들을 섞어주면 이것이 공기 부양정이 밑에 들어갈 때 공기 부양정이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을 변경시켜서 사실상 바다 위를 뜰 수 있는 그런 위교선 역할을 한다는. 속도도 빠르고 태풍 같은 물결이 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물결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공기 위로 띄워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압축 공기 부분, 그다음 다중 헬리콥터 부분은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그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다는 거예요. 크기가 틀려도 되고 똑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안 다치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철망으로 보호를 해두고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그 아래로 회전축으로 늘려가지고 회전축이 이렇게 돌리는 방식을 따라서 아래에도 배치시킬 수 있다. 옆으로도 배치시켜 줄 수 있다. 프로펠러를. 그러면 이제 프로펠러가 일체형 다중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붙어 있는 구조인데 하나로 회전축으로 하나로 된 일체형 프로펠러가 있고 하나 이렇게 각각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비스듬히 드론 같은 연소를 하고 분사를 해주면 기체를 띄우는 양력과 추력 앞으로 나가는 추력이 된다. 기체 사방으로 이렇게 드론이다, 원통형 비행접시다 이렇게 비스스 쓰면 땅에 직접 불꽃이 닿지 않고도 공중에 땅에 불꽃 태우는 거예요. 기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수직이 착륙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